아자시술. 아는 이게 나방 아자예요. 그 나비가 되기 전에 그 나방 아자. 그 아자. 그리고 그 나방 새끼죠. 시술 때에 따라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술이라든가 이렇게 말할 때의 술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아자 나방 새끼가 때로는 어떤 때는 이때는 진짜 어떤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제대로 어떤 그 자기의 기술을 부린다 그런 말이에요. 아자 시술은. 그래서 이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술이 여기서 좀 길어지는데 나방 새끼도 때로는 어미처럼 자기 기술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그런 건 아니죠. 그 새끼는 역시 새끼일 뿐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방 새끼조차도 때로는 자기 애미처럼 제대로 애미의 술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여기에서는 뭐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술이 그렇게 흙을 물어다가 커다란 개미뚝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술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개미들이 보면 이렇게 이 비 오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막 몰려다니고 이러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게 그 빗물에 뚝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기 집을 그렇게 하는 그 개미뚝이에요. 특히 큰 비 날려고 할 때 그 개미들의 움직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자시술이라는 건 나방 새끼가 때로는 어미를 베어 흙을 물어다 큰 개미뚝을 이룬다가 나방 새끼가 때로는 자기 애미처럼 커다란 개미뚝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학문에서 학자들도 보면 그렇게 그냥 이 보통적인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이들인데 이들도 때로는 학문을 닦아서 커다란 돌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얘기, 학기, 이 배움에 대한 그 편에 나오는데 기왈 이렇게 옛 기록에도 보면 아자 시술지 기차지 의인저 그 나방 새끼도 애미처럼 흙을 물어다 큰 개미뚝을 이룬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곤 해. 그래서 기차지 의인저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일컬은 것이다. 해서 연히 공부를 하는 이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아주 커다란 돌을 이룬다는 거죠. 학문을 닦아서 그런 때 이제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이 아호지해는 아는 이게 굶주리라 자예요. 이게 표현이 참 그렇죠. 먹을 식자 나았자. 내 자신을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말하자면 굶주려 있는 거예요.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이제 아호 굶주린 호랑이가 호랑이의 해. 여기 해는 이게 소록길 해자거든요. 이게 어떤 해자요? 소록길 작은 길. 해? 어떻게 이게? 혀이. 혀? 혀이. 예. 그래서 그 소록길 해자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돼서 물수변이 있으면 신의 개자잖아요. 네네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아호지해는 굶주린 호랑이가 다니는 길이야. 쉽게 말하면 이게 아호지해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리지 않게. 극히 위험한 곳. 그게 아호지예요. 이게 이제 사기 그 자객열전에 나오는데 시의 우육 당 아호지 해야요. 아,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그 고기를 이렇게 막 그 생고기 그냥 이렇게 그런 그 고기를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어떤 거에 당 아호지. 이 호랑이가 다니는 길에다가 말하자면 그 생고기를 딱 놨는 격이니 화필부진이요. 이 재앙이 반드시 이렇게 떨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먼저 이런 말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굶주린 호랑이에게 고기를 맡기는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런 말로 아호지해가 이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지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왕 때문에 반드시 크게 떨치지 못하게 된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말이고요. 다음에 이 악내 다력은 이 악내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악내란 사람은 다력, 힘이 세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사기 안자춘추에 보면 악내 수열호시요. 이 악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손으로 이 호랑이니 무술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사기 응기에 보면 비렴이 생악내요. 비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내를 낳았어. 그런데 악내는 다력이요. 악내는 힘이 셌고 그의 아버지인 비렴은 선주, 달리기를 또 무지 잘했어. 그래서 부자가 구의 재력 사주요. 아버지 비렴과 아들 악내가 둘이서 함께 재주와 힘을 다해서 폭군 주왕을 갖다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에서 악내 다령. 악내라는 사람은 힘이 무척 셌다. 악량파함. 이 악은 우리가 악수하다. 악수라는 거 손을 서로 잡는 거지 않습니까? 악량파하니. 악량. 여기서 량은 이게 양수의 준말이에요. 양손을 꽉 쥔 거예요. 손을 꽉 이렇게 쥐었는데 거기서 파도 이게 줄파자거든요. 우리가 줄파자예요. 그리고 한이라는 것은 땀한이고요. 움켜진 두 손에서 파한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이것은 뭐냐면은요.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양손에서 막 땀이 흠뻑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투옹자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금세인 방관 인섭흠이 제자.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물길을 탁 건너고 험한 물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처발 문득 말해요. 이때 이제 처분 문득보다는 대수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대수롭지 않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이념 양파하녀. 야, 내가 너를 보다 보니까 내 양손에서 막 땀이 다 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그 상당히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인데, 어쨌든 이 악량파는 너무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양손에서 땀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악파령. 다음에 이 악부지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쥐락자죠. 자불악자. 부라는 것은 어떤 기호, 그런 것을 이제 부를 말하죠. 우리가 또는 그 부적이라든가 하는 그런 거, 어떤 상서, 먼저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 하늘이 내려주는 어떤 상징이 부예요. 사실은 이 부라는 게. 가령 저를 위해서 제가 사는 적벽이 엄청 맑아졌다든가 깨끗해졌다든가 저런 것도 어쩌면 부라고 볼 수 있죠. 상서. 이루어지면 부예요. 또는 제가 사는 곳에 죽어있던 나무들이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니까 다 살아났다든가 이런 일들이 바로 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라는 그래서 이런 하늘이 내려준 어떤 상스러운 상징 또는 기호를 쥐고 있는 존귀함. 그래서 악부지존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상스러운 상징을 진 존엄하니, 즉 천자의 지위를 가리켜요. 여기서 이 반고가 동도부, 이 동쪽 서울을 노래한 이 한나라는 우리가 이제 지금 초안지를 보고 있지만 한나라가 도읍을 정한 곳은 이 장안, 시안, 그 서안, 그 장안인데 그 관중이죠. 그 관중 지역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나중에 보면 이 제왕들이 그 서쪽으로 이렇게 딱 치우친 관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가 좀 이렇게 천하무 요새에 한곡관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관중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한곡관 안에 있다 그래서. 근데 거기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되게 낙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에서 동탁이 황제를 갖다 허수아비 황제를 어린 나이를 앉혀놓고서 자기가 정책을 막 농단하다가 제후연합군에 의해서 그렇게 지자 어디로 달아나냐면 관중으로 달아나요. 그때도 낙양이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도라고 하는 거, 동도서도 하면 그 도읍도 짜지만 그것은 보통 낙양을 가리켜요. 이게 이제 주나라 서울이기도 했어요. 주나라도 이렇게 양쪽 주가 있었는데 그 동쪽에 그 동주가 바로 이 낙양이 수도였어요. 지금 제가 하여튼 반고의 동도를 노래한 그 부에 보면 성왕은 내 악근부 춘군진이라. 성스러운 황제가 비로소 그 하늘의 상징을 쥐고 또 땅의 보배로움을 갖다 펼쳤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에서 이 악부지존이란 말을 썼어요. 자금 이후, 이금 이후, 지금으로부터 이후 그 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 이후는 금 후라고 보면 돼요. 오늘부터 앞으로. 그게 이제 그런 말인데, 이금 이후도 똑같죠. 그리고서 지금 뒤로.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 이후나 이금 이후나 똑같은 의미가 돼요. 지금 이후.
이게 후한서 유분자 열전에 보면 청자금휴 청컨대 오늘 이 시각 이후로는 불관부 방종 함부로 다시 방종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목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논어 태백편에도 보면 자금휴 이금휴 지금 뒤로부터는 오지면 부인적, 내가 그 벗어남을 알겠구나. 이런 녀석이죠. 증자가 제자들한테 자기가 그 죽음이 이르러서 그 내 손발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모가 물려주신 몸을 내가 감히 훼손하지 않는다. 네, 그게 효도라고 하는 것이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도 효도이지만 자기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함부로 다치지 않는 것, 이것도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후에서야 비로소 그런 짐으로부터 나게 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대목에서, 또 자당족이 자당, 이때 자자는 그 몸으로부터예요. 이게 여기도 지금으로부터 똑같이 자당, 자기 집으로부터 그 털을 여기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낙엽이 떨어지다 해도 조락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죽는다 그것도 조예요. 여기서 상조할 때 저조자 써요, 선생님? 상조? 상조할 때 상. 아니죠. 상조는 서로 돕는 게 상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셨군요. 이게 우리가 부모 초상을 치를 때에 그거는 상의 일이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이 상자예요. 상조.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내 어머니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의 어머니도 돌아가고 다른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뭐 맞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 부모 때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같이 하고, 또 다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가서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일이 좋잖아요. 그게 상조예요. 그것은 그 초상하는 상자가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상조를 했는데 요새는 회사가 생겨가지고 돈 받고 돈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죽으면 되게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집에서 그렇죠. 네. 그 겨울 같은 때는 막 사방에 연탄불 피고 또 모닥불 놓고 막 이러면서 그 잔치, 반잔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두 이렇게 영안실이라든가 뭐 어디 이런 그런 데에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도 다 같이 파고 같이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체 무슨 회사 같은 것이 없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가서 파고 먹고 오고 모든 행사를 같이 하는 게 상조인데 그게 진짜 상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계가 다 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부 돈이 하게끔 만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이제 사람다움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을 하는 항목을 노래한 사이편에서 자당주, 제사 때 모든 정성을 드리는 것을 자당주라고 해요. 그리고 자비여금, 내 자신. 여기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자자예요. 물론 스스로 자자죠. 몸으로부터 한 게 아프였다면, 그래서 내 자신을 비유한다, 비교한다. 내 자신을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금에다. 내 자신을 금에 비유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태종이 그 자기 몸을 금에 비유한 것에서 나왔어요. 그 당서에 그 의징이라고 하는 아주 그렇게 굉장히 현명한 신하가 몇 있었죠. 근데 그 현명한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당태종이 있었다기보다는 거꾸로 당태종이라는 사람 걸출한 그 군주가 있었기 때문에 의징이라든가 이런 그 뛰어난 신하가 있었던 거죠. 그 대개 역사를 보면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그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그 군주가 형편없는 녀석들을 보면 이 뛰어난 신하들은 전부 박해를 받고 마치 간신 취급받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애들 보면 알죠. 그렇게 막 이 그 사춘기 때 온갖 반항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을 해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걸 고맙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우리는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막 그러지만 그게 정말 그런 건가? 본래는 내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자신을 단련시켜야 돼. 이제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잘못하기 십상인데, 근데 그렇게 조그마한 허물이라든가 또는 지금 당장은 허물이 보이지 않지만 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 높은 데 가가지고 자꾸만 절벽 쪽으로 가까이 가고 그러면 그건 위험한 거 다 알거든요, 누구도. 근데 그걸 말리는 걸 뭐라고 하면 그걸 다른 거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의징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의징이 다병사직이요. 이거 제가 지금 이런저런 병을 앓고 있어요. 제가 늙어가지고 귀도 자꾸만 소리도 안 들리고 눈도 어둡고 뭐 등등 이렇게. 그래서 사직, 저 사직을 할까 해요. 그러자 당태족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덕, 불견, 금제방. 그대만 홀로 불견 보지 못했는가? 금제방. 저 탄광의 금. 그것은 하조 귀하요. 무엇 그렇게 귀할 만한 부분이 없어. 그 탄광 속의 금이라고 하는 건 금 같은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귀한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러나 선야단의 의기요. 근데 좋은 장인을 만나가지고 그게 딱 단련시켜서 제대로 된 그 도구로 만들게 되면, 재료로 만들게 되면 인내 보세요. 사람들이 비로소 그것을 보배롭게 인정하는 거예요. 짐방 자비여금요. 이제 내가 짐이 다야오로 내 자신을 금에다 비유한다면 이경의 양장이야.
그 의진 당신은 아주 뛰어난 장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가련이요 더욱더 나를 단련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수질 미급세 그 경이 아무리 아프다고 하지만 아직 돌아가실 정도는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용득편이에요. 그 어찌 그렇게 그 편의적으로 사직을 하려고 하느냐. 좀 더 나를 보필해달라라고 이렇게 말릴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실은 이게 성궁과 그 어진 신하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조정의 신하 노릇을 하고 조정에서 왕 노릇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오늘날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회사원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렇게 회사원이 되고 싶고 공무원이 되고 싶고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근데 정말 그래야 되는 건가 하는 거는 또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회사에 몸담고 있거나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먹고 살기 위해 살 수 없이 하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식이고, 또 막상 그들이 명퇴를 하거나 또는 뭐 잘리거나 뭐 이랬을 때 아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막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또 심지어는 뭐 아예 70도 못한 사람이 경우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럴 만한 일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자아잡고 내 스스로부터 짓는다 고 어떤 여기서는 이게 고자가요 고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고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런 사자성어라든가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다 옛날 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이런 사자성어처럼 하나의 정거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든다는 게 자아잡고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의 전고를 만든다. 그렇게 고사를 그렇게 만든다. 물론 이제 훌륭한 고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내가 막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연쇄적으로 아주 좋은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그럼 그렇게 하나의 고사가 돼버린 거예요. 내 자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고사가 될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창작하여 고래에 구애받지 않는다. 예측의 예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지금 민숙 씨랑 저랑 이렇게 같은 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랬으면 이게 뭐 아마 100년 전만 같았어도 둘이서 바람이 났다는 뭐 별소리가 다 나고 그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이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된 건데,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하나의 전고가 되거나 고사가 될 일,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송사 예지에 보면 효종이 욕, 불용, 여걸지제요. 그 효종 황제가 새로 그렇게 어떤 그게 이제 대개 이렇게 이 중국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역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요. 그 지금 우리가 만드는 보는 달력이라든가 이런 게 예전에는 다 중국에서 제정해서 주변으로 다 보내줬거든요. 그건 왜냐면 자기들이 기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자작고 하여. 내 스스로 새롭게 점거가 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해로운가?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의 것을 쭉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 황제 자신이 반기를 든 거예요. 이 지금 자작고라고 하는 말은. 그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바꾼 병인인가 뭔가. 그게 여자 주인공이 헌법에 그렇게 규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떤 남성이 자기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렇게 이제 똥오줌 받고. 근데 그게 연금 말하자면 세금 공제도 안 되고 연금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싸워가지고 그걸 이겨내요. 그런 가족을 돌보는 일은 전부 여성이 해야 돼. 근데 이 남자는 결혼도 안 했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역차별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싸우는 그런 것에서도 그 여성이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자작고예요. 그래서 왜 옛날 기준 판례만 갖고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냐. 시대가 엄청 바뀌었는데 자기가 하버드 다닐 때는 50년대 1950년대 다닐 때는 여성 화장실이 없어서 남성하고 같이 쓰고 근데 그 여성이 거기 법정에 샀네. 지금은 여성 화장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졌다 시대가. 그런데 왜 자꾸만 옛적의 판례만 갖고 지금 이걸 다뤄서 되겠느냐. 지금 시대에 맞고 우리가 새로 만드는 그런 일 그거를 갖다가 법정에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판사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왜 이렇게 쓰는데 이걸 바꾸냐라고 하는 거고 이 여성 너는 도전하는 거냐 지금 우리에게 이 여성의 얘기는 도전이 아니라 새롭게 바뀐 거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고 법정에 요구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여성이 이겨요. 그래서 자아작고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하나의 고사가 되면 된다. 새롭게 내가 창작을. 그게 자아작고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